자, 양명학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런 자연과의 여물동체, 천지 만물과 일체동심하는 것이 양명학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사상의 토대.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보면 친민이죠, 친민. 뭐 이거 지난번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주자는 대학에 나오는 그 친민을 신으로 바꿨어요. 신이라는 건 백성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너무 엘리트주의적이다라고 왕수인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친민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엘리트주의나 혹은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이른바 심층적인 생태주의, 사회 생태주의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함으로써 자연과 사회 생태와 뭐 우주의 생태를 다 함께 공생하는 거. 이게 이제 소위 왕명학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뭐 저는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계속 김세정 씨 논문인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논문은 요 책에서 나오는 여러 사람이 모아서 논문을 모아서 책을 낸 건데 여기 이제 제목이 양지와 지각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김미영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쓴 논문이 왜 제가 관심을 가졌냐면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도덕성의 신체적 근거라고 하는 조그만 절이 나와요. 이게 226페이지인데 양지의 실현 과정에 나타난 심신의 관계, 도덕성의 신체적 근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양지, 통각, 공생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이 논문에서 외부 세계와 마음이 통하는 거기 때문에 소통하기 위해서 그 신체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달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자학에서의 신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그 욕망이 들어오는 하나의 그 단계니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굉장히 절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몸을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한 거죠. 어떤 선한 마음을 방해하는 게 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자학에서 기본적으로 도덕과 선함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우주의 법칙과 같은 거니까 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몸은 기질이 발현되는 하나의 어떤 통로니까 굉장히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도덕이라고 하는 건 선한 이치, 그리고 불변한 보편적인 이치이기 때문에 몸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지금 이 양명학에서 왕명학이 얘기하는 어떤 소통, 양지는 몸과 마음이 혹은 외부와 내부 혹은 이성과 감정이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라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의미, 여기 보면 231페이지에 보면 의미 세계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도덕 감정과 도덕 직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따라서 이때 도덕 감정과 도덕 직관은 외물에 의해 촉발되는 수동적인 반응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존재에 반응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세계 내의 의미 연관을 이룬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와 떨어져서 아주 보편적이고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순수 의지만이 어떤 도덕의 기원이라고 생각했다면 주자가, 왕명학은 그게 아니죠. 약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외교 바깥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뭔가 바깥하고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인 직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라고 하는 게, 주자학에서 리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거라면 양명학에서의 양지라고 하는 건 인간의 외부적인 접촉과 관련돼. 왜냐하면 실천적이고 학문을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양명학에서 그 심신이 분리될 수 없다, 이성과 감정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논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논점을 연결시킨 또 다른 논문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김세설야라고 하는 분이 쓴 양명학에서의 몸담론과 그것의 현대적 의미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논문을 제가 이제 찾아가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뭐 이게 뭐 오래 공부를 한 게 아니니까. 이분 김세설야라고 하는 분이 쓴 논문에서도 양명학을 몸담론에 초점을 맞췄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몸 이런 거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그 절제되어야 될 몸이었는데, 이 양명학에서 보면 이
이리와 기가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 됨으로써 얘기가 진전되다 보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 배제되거나 좀 덜 중요한 것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주자학에서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것이 하나의 통일된 관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규범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배제되어야 할 게 아니고 몸 자체가 도덕적인 완성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물론 뭐 주자학이나 뭐 조선의 어떤 성리학도 몸이라고 하는 걸 수양해서 도덕적인 경지에 이르려고 한 건 마찬가지죠. 몸 수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러나 그때의 몸을 강조한 거는 내가 선한 이치를, 올바른 보편적인 이치를 깨닫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절절한 거죠. 그게 신독이죠. 신독.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신실하게 해라. 그런 건데 여기에 이르면 왕명하게 이르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응? 어떻게 달라요? 예를 들면 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서로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402페이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산에 있는 꽃을 보는 사람은 나이고 다름 아닌 바로 나이고 나의 눈이며 그 눈은 나의 몸의 일부이며 그런 활동들 모두는 양명의 말처럼 내 마음과 관련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양지, 치양지라고 하는 게 마음의 작용뿐만이 아니고 몸과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양명이 죽고 나서 태주학파에 이르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몸 가꾸기 이런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 생명의 중요성 또 개체의 주체성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대단히 중요하게 관련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전에 주자학에서 예를 들면 여성주의라고 여기 이제 그 408페이지인데 여자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천시되고 배제됐던 거죠. 좀 이렇게 하급적인 거라고 봤는데 일단은 양명학에서는 모든 그 성인의 반열이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남자, 뭐 여자 이렇게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이 직업적인 친분도 없고 남녀의 성적인 생물학적인 구분도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직업적인 혹은 기능적인 혹은 뭐 자기 자리에서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다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 소위 왕명이 생각했던 평등 사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자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성리학에서는 굉장히 저급하고 결핍되고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왕명학에 오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여자들의 몸에 평등성을 부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몸이 완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대단히 큰 사상적인 발전이죠.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의 몸이라는 게 과거에는 뭐 아버지, 지아비, 충신 뭐 이런 거에 묻혀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텍스트에 여자의 몸에 대해서 언급된 게 있어요? 다 충신, 아버지와 관계, 효자 뭐 이런 것에 대한 몸 담론이 남아 있었지만 여자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여자, 연려, 효부 이런 건 나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여성 자체의 몸이라기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감성과 욕망이 하나가 되고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면서 욕망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몸을 통해서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더 이상 이단자나 아니면 무슨 어떤 소외된 몸이 아니고 욕망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이 덕성 중에 예를 들면 이지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제 그 양명학파의 한 사람이겠죠.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지라는 사람도 뭐예요? 그 여자가 예전엔 그 남편이 죽으면 뭐 연려로 이렇게 혼자 독실하게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성리학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이 왕명의 영향을 받은 중국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너무 일찍 죽고 자식도 없으면 빨리 재가라고 그러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재혼할 수 있는 거 그거 왜 잘못됐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옹호했다는 거예요. 제가 재혼하는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욕망을 갖고 있는데 왜 그거를 무시하고 마치 그 인간의 몸과 욕망은 배제돼야 되고 결핍된 것처럼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성리학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 성리학적 세계관의 변화라고 보는 거예요.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양명하게 몸담론이 갖는, 특히 여성의 몸과 관련된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저는 그런 정도로 해서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